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원숭이띠 운세 가해산 방패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월 운세는요, 2024년도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 더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운세 시간으로 엮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 원숭이띠는 우리 12신살에서는 지살 명에 속합니다. 지살 명에 속한다는 거는요,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다. 재능을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한다. 전문가가 되는 그런 어떤 기능을 자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값을 계속 높인다. 몸값을 계속 높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공부 있죠. 평생 교육과 같은 어떤 그런 그만큼 이렇게 왜 뭐 책 보는 것부터 해서 배우는 거, 관심, 세상사에 대한 관심인데 왜요? 뭔가 열중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 그죠? 자, 이런 분이 원래 이제 용띠를 만났어요. 용띠라는 거는 우리 이제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이제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삼합이라 그래가지고 원숭이띠가 신인데 신이 이 자를 만나고 진을 만나고 이렇게 신에서 자기 재능을 만들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에 이르르면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죠.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용띠의 어떤 운을 만나면은 이제 이렇게 이것이 숙달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원래 원숭이띠가 만났는데 자기 사주에 보세요. 사주 원국에 보세요. 사주 원국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삼합이 있었던 사람들은 업그레이드 돼. 자신의 실력이 한층 더 인정받는 계기가 돼가지고 몸값이 많이 높아졌어. 몸값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는 분들이 원래 이렇게 용띠를 덜렁 이렇게 만나잖아요. 응? 그죠? 그러면은 바로 결과를 내서 뭐 대박 나는 게 아니고 중도 포기가 되기 쉬워요. 중도 포기 되기가 쉽고, 하던 일 변동이나 포기했으니까 어떻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는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태 복귀 뭐 이런 것들, 과거로 돌아가면 좌절, 이별할 일, 배반할 일,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탈퇴할 일, 그러니까 번거로움으로 벗어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우리가 자기의 어떤 타고난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세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 있죠. 용두삼이가 되기 쉽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이렇게 중개나 소개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적당한 페이를 받고 딱 그거 있잖아. 계약직 같이 하는 분들 있잖아. 건당 하시는 분들, 한 건 하고 돈 받고 또 다음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놨죠. 예. 근데 이때 좀 불리한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투자를 했어,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중간에서 왜 적당히 먹고 빨리 나오다 보니까 뒤에 왜 크게 벌어들이는 수익을 내가 못 차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어떤 요런 현상들은 11월 달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는데 요게 중요하죠. 자, 11월은 전반적으로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취업, 참여. 그런데 참여인데 조금 이렇게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한다거나 부분 일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니까 안전사고 같은 거 특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월의 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숭이띠 여러분들한테는 자라는 글자죠. 자. 쥐띠에 해당하는 글자. 자. 이것이 자기 사주에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원래
특히 11월 달에 11월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많이 이제 이렇게 완충시켜주고 좀 더 본인 이렇게 본인 챙겨야 될 것들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 인물을 만나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자기 사주 원국에 이런 해라는 글자가 11월에 해잖아, 그죠? 이게 있는 분들은 일찍 사회생활을 해서 나중에 베테랑이 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11월 달 원숭이띠 연령별 운세입니다. 2004년생입니다. 2004년생은 뭔가 이렇게 왜 협력,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서 뭔가 같은 동료 안에서 뭔가 약간 이렇게 왜 서로 이렇게 배반, 뭐 구설수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쟁 때문에 경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괜찮아요. 이런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2년생입니다. 92년생 임신생. 임신생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 표현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능력이나 자신감의 표현이 자신감이 넘쳐. 아주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왜 그 대인관계 특히 동료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왜 너무 튀어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비즈니스 능력에는 좋다. 영업이나 대외 활동 있죠. 대외 활동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변 사람이 동료 관계에서 그래요. 동료 관계에서는 좀 조심하면 된다. 나머지는 여기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좀 협업이라든지 좀 양보해야지. 너무 내 목소리만 키우지 마시고. 자, 80년생입니다. 경신생이죠. 자, 경신생은 그래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많아요. 기회가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과거에 실패 있죠, 실패. 과거에 실패를 내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좋은 기회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은 기회가 많은데 미리미리 딱딱 자를 수 있잖아. 잘라서 안전을 추구한다, 안전을 추구한다.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중도 포기라든지 자기 기회를 충분히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끝까지 가려면은 우리 지금 모든 원숭이띠들은 자기 사주에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원숭이띠이기 때문에 자라는 글자가 있으면 지속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 띠가 68년생입니다. 자, 68년생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그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상승, 승진, 인정, 상승, 문서운 좋아집니다. 문서운 좋고요. 뭐,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어떤 운세가 되지 않느냐. 자, 1956년생입니다. 56년생 쌤들은 보니까 약간 사회활동이 빈번한데 주로 봉사직, 명예직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존경받는다. 존경받을 일이 있다. 존경받을 뭔가 사회에 소외되고 좀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본인이 가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환하게 그죠? 환하게 어떤 그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 후배들한테는 그죠? 자신의 경험을 하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어떤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우리가 11월 달에 좀 주의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나 용띠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 달이 각별히 뭔가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거잖아요. 자기 노력보다 조금 더 잘 되길 원하는데 자기 노력했는 만큼 되는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저희같이 이렇게 운을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왜 뭐 복을 좀 더 받고 이러면 좋은데 그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띠 운세를 한번 보면은 육합이라고 하는 운에 들어왔었죠. 육합. 육합은 보면은 조직 내에서 상하 관계 또는 요거는 이제 친분 관계입니다. 친분. 친분을 활용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한다. 사업적으로나 어떤 뭐 신분의 어떤 뭐 높은 자리 가는 거 있잖아요. 승진 같은 거. 승진이. 승진이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그 뭐예요. 재물운 있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쪽으로 서로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가는 관계들인데 주로 이렇게 왜 이 육합을 이 진유라는 진유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가 육합인데 요걸 갖게 되면은 특별히 되게 리더십이 좋아요. 리더십. 뭐 반장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대장 아니더라도. 근데 특히 닭띠는 어때요? 닭띠라는 이 글자가 장성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장성살에 해당하는 띠들은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육합이 있어. 그러면 더 리더십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렇게 부하라든지 그렇게는 못 살아요. 못 살고 차라리 혼자 있는 건 좋아. 혼자. 독불장군 되는 건 좋은데 뭐 누구 시다바리 같은 거 하러 가면 잘 못합니다. 자, 이런 관계는 자신의 사회적 입지 이런 걸 다지는 좋지만 한번 보세요. 잘못되면은 충성과 배신이라고 하는 상반된 모습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배신당, 과도한 충성심이라든지 의존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 이렇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어요. 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오히려 이런 어떤 기존의 관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자신들의 기득권을 뭐 이렇게 넘본다거나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약간은 이렇게 보수적인 현상, 보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1월 달에. 자, 그래서 지금 11월 달은 역마살에 해당하는 달인데요. 이거 유라고 하는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풍요입니다.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1월 달 역마살에 오면은 추가적으로 뭔가 하나 더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상승 효과, 추가적인 수입, 추가 수입을 노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 그런 계획을 짠다. 그런 걸 좀 알아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있죠. 사업적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한 계획의 변경이나 추가가 되는데 추가라든지 변형은 괜찮은데 급격한 이렇게 뭐 다른 걸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건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격적인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아주 적극적으로 영업 전략을 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는 멀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구역을 확장하는 거지. 영업 구역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남의 동네까지 가서 영업하는 거예요. 하지만 2024년도는 천살의 해기 때문에 천살의 해는 뭔가 이렇게 뭔가 딱 짜여진 틀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에요. 이걸 벗어나는 것은 이 올 한 해 용태가 용납을 잘 안 합니다. 자기 품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장 구역을 넘어가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선을 넘는 거 있죠. 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따른다. 금지 명령이 있을 수 있다. 자, 성과를 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더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변동을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은 확장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느냐. 자, 연령별 운세입니다. 2005년생입니다. 의료생입니다. 자, 경쟁에 강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어부지리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주변에 너무 티내지 말고 좀 뭐 자랑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죠? 자, 1993년생입니다.
93년생은요, 자, 전문성 발휘 효과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윗사람의 천가나 추천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뭐 발탁된다거나 뭐 이렇게 왜 승진된다거나 뭐 상장 받을 거 있잖아요. 상장.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띠는요. 자, 1981년생입니다. 81년생은 보니까요. 아우, 재테크에 강한 운세네요.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도 효과를 봅니다. 뭐냐 하면은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있는 걸 다 정리를 하는 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하게 되니까 어때요? 흩어져 있던 것들, 뭐 부실한 것, 부실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실 정리. 부실 정리. 이걸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더 도모할 수 있다. 자, 69년생 우리 닭띠 선생님들은요, 업무라든지 직무의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때로는 선택장애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일상에서 좀 탈출하고 싶은 심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까운 여행이라든지 어디론가 훌쩍 뭐 떠나보고 싶은 거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 가족들도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계속 이렇게 왜 그거는 시달린다고.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고 위로하고, 나이를 먹으면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좋아요. 그죠? 뭐 할래 보다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1957년생입니다. 정유생. 정유생 쌤들은 보니까 자, 일거리가 생겨요. 일거리가 생기는데 어디 가서 이제 관리 감독할 일이라든지 가서 이렇게 왜 자기가 직접 막 뛰어들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쪽보다는 교화, 누구를 가르친다, 컨설팅한다, 누구를 지도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죠? 지적질 너무 어디 가시더라도 묻어가는 게 좋다. 지적질 같은 거 너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상으로 11월 우리 닭띠 운세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닭띠 여러분들은 지금 이 11월 달이 뭔가 이렇게 왜 변화를 주고 싶은 의미는 있어요. 그다음에 추가 수입을 좀 더 마련해 보고 싶은 것들. 그래서 근데 급격한 변화보다는 뭐 수리, 보수 정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용도 변경 있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 정도로 하셔가지고 용도 변경으로 뭐 더 수익성을 창출한다. 수익 창출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 등을 좀 펴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상 11월 닭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개띠 운세. 자, 올 한 해 개띠 여러분들 너무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뒤에 우리 자막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좀 때로는 눈물겨운 올 한 해를 보내는 것이 개띠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에 개띠의 운세들을 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약간 험한 것을 쫓아서 시간을 허비한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 단체와 함께하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충분히 그런 제한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지나치게 의지하고 기대하는데 상대는 뭐 그런 것들을 배반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 9월, 10월, 지금 이제 11월이죠. 이때 맞이해서 이제 쇄신하죠. 쇄신 탈피하는 거죠. 독립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월을 맞이했습니다. 11월은 과감한 미래 선택과 변화된 모습으로 뭔가 실리를 추구한다. 그래서 복구하는 거죠. 복구의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는 시기다. 과거 정리, 과거의 인간관계 정리라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장소도 바꾸는 수도 있어요. 장소까지 바꾼다. 그러면서 이번 11월 달은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선긋기가 되는 거죠. 11월 달에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죠? 과거를 잊고 새로운 환경. 자, 과거 정리와 마무리. 11월 달에 운세 종합입니다. 새로운 동반관계를 결성하고 활발한 시장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자, 11월에 우리 개띠는 전략입니다. 홍보, 광고, 이벤트 효과가 주어지는데요. 주로 내용은 따뜻한 감성 있잖아요. 그죠? 감성 위주로 뭐 훈훈한 그런 어떤 인정미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1월의 귀인은요, 나의 옆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뭐 훌륭한 주인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꾸 키워가는 그런 데서 우리 11월 달에 옆에 주변에 팀워크를 같이 발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연령별 운세를 보겠습니다. 94년생입니다. 94년생. 자, 경쟁과 협력이 맞물리는 우리 11월 달인데요. 어장관리 효과다. 자기가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는 딴 사람 시키세요. 잘난 사람 하시면 되고, 본인은 그 장소라든지 그 분위기 메이커 또는 뒤에서 이렇게 왜 조절해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면 돼요. 어장관리만 잘하면 된다. 한 발 물러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거 뭐라 그래야 되지?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자, 82년생입니다. 82년생은 자, 자신의 전문성과 시장 역할을 활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라. 그러면 인기몰이의 어떤 운세가 됩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하지만 이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 보면 경쟁자들이 오히려 막 더 자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과도한 경쟁. 과도한 경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건 좀 참고하시고. 자, 70년생입니다. 경술생 우리 개띠쌤들은요. 자, 경제 효과를 위해서 인연이 바뀔 수가 있어요. 물갈이 효과. 이런 것들은 기존의 뭐 인연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새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의 인연은 이제는 놔두고 또 새로운 시장에 맞는 인간관계를 더 만드는 수도 있어요. 맞는데 이때 시기 질투가 많겠죠. 그죠? 관심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비밀 유지를 잘 한다면. 비밀 유지. 자, 1958년생입니다. 우리 58년생 우리 개띠쌤들은요. 우리 개띠 중에서는 최고 좋지 않느냐. 경제적 안정, 지위 향상과 이런 것들이 주는 존경과 신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보다는 단체, 나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힘, 그죠? 그런 꾸준하게 어떻게 신의를 지키신 힘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는 그런 계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그런 11월 달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띠 운세였고요. 우리는 12월 달 운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돼지띠 운세. 아주 제가 제 띠라고 해서 더 좋게 보고 할 리가 없잖아요.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자, 2024년도에 이게 왜 이래 얘가. 자, 다시 2024년도 돼지띠였습니다. 자, 2020 돼지띠 역시 자신의 재능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자신의 재능들이 결국 전문성을 띠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돼지띠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끝까지 사랑받는 비결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원래 용띠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안정된 자리로 간다는 의미가 반한살 운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돼지띠는요, 무모한 걸 무모하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그 어떤 지위를 탐내지 마라. 그냥 자기가 해오던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좀 더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이 운이지, 안정된 것,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수. 그러면서 그런 걸 노리는 것 어때요?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무모하게 자꾸 그런 걸 탐내니까. 우리 왜 돈 주고 옛날에 벼슬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무모함을 할 수 있다고. 뭐 다 안 하셨죠? 다 안 하셨죠? 저도 안 했습니다. 자, 이때 자기 사주에 묘라고 하는 글자, 돼지가 묘를 갖고 있으면은 올해같이 용대를 만나면은 어떤 안정된 어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지위도 확보되는데만 이게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없으면 이 보세요. 비싼 아이템을 탐해가지고 자꾸 빚을 지고도 계속 사 모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또 자기 사주에 돼지띠인데 미라는 글자에 삼합이 있어요. 미가 있었어. 미가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자신의 가치적 결과를 의미하는 미가 있는데 원래 이제 진이 있으면은 이런 어떤 그 미라고 하는 결과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부가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다. 자,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우리 돼지띠가 또 11월 달도 같은 돼지의 글자예요. 그죠? 이렇게 만났어요. 같은 글자를 만났어요. 10월에 우리가 이제 지난달 10월에 돼지띠 입장에서는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울타리가 되고 11월 달에는 다시 새 출발하는 기운이지만 이때까지도 계속 주변에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자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후원자 도움을 잘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새 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 형제, 배우자라든지 그죠? 자식도 포함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이때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된다. 자신의 비전, 현실성 있게 잘 이렇게 제시하시고 감사와 공경의 태도를 꼭 잘 가지신다면은 11월 달 귀인이 더욱더 후원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 자, 연령별 운세를 보면은 95년생입니다. 선의의 경쟁과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결과를 성취해 가는데 중요한 것은 보좌, 참모, 총무 역할 이런 어떤 꾸준히 일을 하잖아. 그죠? 꾸준히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더 빛이 난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그런 이제 11월 달에 되는 것이 우리 이제 95년생의 11월 운세고요. 자, 1983년생입니다. 자, 83년생은 독립과 원조의 운세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도움을 받아서 독립하는 운세다. 도움을 받아서 독립하는데 주의사항은 지출 있죠. 지출이 그럴 수 있다. 자, 우리가 뭐 이동하면은 뭐 이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회사를 옮기더라도 위치가 바뀌면은 뭐 지출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좀 이렇게 큰 지출 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1971년생입니다. 자, 71년생 신해생들은 자, 2년 정리할 일이 있고요. 신변 정리, 구조 정리를 통해서 적극적인 생업 활동을 하는 그런 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후원사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줄 때, 이게 요구사항일 수도 있어요. 구조 정리 좀 잘하세요. 이런 거죠. 구조 정리를 잘하면은 후원자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고. 쓸데없는 인연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다 없애고, 그죠? 자, 1959년생입니다. 우리 59년생 우리 선생님들은요, 자,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동수가 있는데, 이럴 때 뭐 직장 이동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출퇴근이 굉장히 장거리가 될 수 있어요.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어떤 직장 관계. 그 다음에 때로는 일 때문에 주말 부부가 되어 본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회생 선생님들은
어떤 그 뭐라 해야 되지? 건강의 뭐죠? 대비책도 꼭 필요하다. 물론 요새 이제 이 66세라는 나이가 사실은 참 그래도 예전 같으면은 뭐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하는 그 연세 나이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아직 젊어 이러지 마시고 건강 관리나 체력 관리를 잘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947년생 정회생입니다. 자, 우리 정회생 우리 선생님들은요, 자, 공동체에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일이 생기기 쉽다. 뭔가 나의 주장이라든지, 그죠? 약간의 찬물 끼얹는 거 있죠. 찬물 끼얹다 하잖아. 꼭 가족이나 조직, 주변 환경을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너무 약간 튀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른으로서 또는 이제 가정에 또는 이제 제일 윗 어른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품위 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안 와요. 약간 너무 지나치게 꼰대처럼 해버리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자기 스스로만 외로워질 수 있으니까 11월 모처럼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어떤 군더기를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내년 2025년도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거 참여할 우리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월동 준비 겨울에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왜 남모르는 노력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경쟁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월동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